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8월 14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파월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크게 반등을 해주더니 곧바로 다시 쏟아져 내렸고 1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8월 29일에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또다시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쉽지 않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시장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로 객관적인 방향이 확실하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8월 29일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 유튜브 영상에서 8월 12일에 발표된 CPI 물가지수 중 의료 비용이 가장 높았고 PCE 물가지수 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했던 것이 의료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분명 PCE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통해서 목표는 9시 반 PCE 물가지수 발표이다. 남은 물량 가져가겠다. 80%가량 수익 구간이지만 9시 반까지 물량 익절하지 않고 가져갈 것이다. 발표 후에 예상치 부합이지만 PCE 물가지수가 2.9%로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쇼관점을 유지하겠다 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국 107.34%에서 절반 익절을 했고요. 146.25%에서 전량 익절을 하면서 총 7,149달러, 하나로 대략 1,000만원 정도 되는 수익으로 포지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쇼 따라오셔서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PCE 발표 이후 큰 변동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크립토 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해 모든 자산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고용지표 발표는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예상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이번에 고용통계국 국장이 해임된 이후 첫 고용지표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용통계국장 자리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놨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것을 잘 고민하여 포지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구독자분들 위해서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진입을 하였는지 그 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텔레그램의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최근에 제가 드린 이 브리핑이나 전략들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퍼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구독자 확인차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9월 18일에 발표될 9월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어차피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고요. 이것은 이미 가격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이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 9월 4일 바로 오늘 발표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9월 5일 내일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고용지표가 솔직히 예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2분기 GDP와 미국의 경제성장 잠정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고용이 좋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고용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줄 인물을 노동통계국 국장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입맛에 맞춰 살짝 조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이 고용지표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높은 확률로 관세의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힘들 것이라고 본 것일 테고요. 그리고 8월 29일 또 큰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8월 29일에 발표된 PCE 물가 지표가 2.9%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면 PCE가 2.9%라는 것은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높은 수치의 물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관세의 확률이 높고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어떠니, 고용이 어떠니, 금리는 어떻게 하겠니? 이것에 눈을 돌리면서 대부분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관세의 영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관세 영향을 받은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들이 차례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 만약에 8월 14일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와 8월 29일에 나온 PCE가 만약 관세의 영향을 받아 높게 나온 것이라면 당연하게도 고용도 영향을 받았겠죠. 고용이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면 고용은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한 비용적인 부분들을 트럼프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한 비용적인 부분의 대부분이 기업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들이 갑자기 관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출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결국 이 뜻은 매달 버는 돈은 고정적인데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보통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고 먼저 하는 일이 인건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덜 뽑고 사람을 자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용이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면 고용은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오늘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가 관세의 영향을 받아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매매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롱포지션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의 고점과 여기 박스권의 고점을 이은 고점 추세선을 그었을 때 대략 103.5K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것이라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9월 10일 수요일 전까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9월 10일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9월 11일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 또한 관세의 영향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할 것이고 숏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박스권의 고점과 이 박스권의 저점을 이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는데 대략 102K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9월 11일마저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시장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즉,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 또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애매하게 되는,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오면서 한 차례 추가 하락이 시작이 되고, 2024년 저점과 2025년 최저점을 이은 저점 추세선에 닿게 될 것 같고, 그 지점이 대략 92에서 95K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관세라는 정책이 그 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않고 오로지 추가적인 돈만 걷는 그런 정책이니까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지 않은 채 돈만 걷는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용은 둔화시키면서 경기를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동반시키며 서민들을 결국엔 힘들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30년 대공황 초기에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하면서 수입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 무역이 급감하며 미국의 국민들이 더 비싼 물가를 부담하게 되고 대공황은 더 악화시키고 미국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죠. 그 외에도 청나라 말기, 오스만 제국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로 인해 국가가 쇠퇴하며 몰락을 하게 되었죠. 높은 관세 정책은요, 단기적 특정 조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영향으로 하여금 점차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중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지는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를 바라보며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다만 93에서 95K까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하락에는 제한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큰 하락장은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나왔고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지만 고용과 경기 둔화 우려도 동시에 존재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와 그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022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목표가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조정 후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일단 이러한 관점에 맞춰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된 물가지표 결과에 맞춰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험난한 시장 속에서 잘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당장 눈앞에 닥친 오늘 고용지표 발표 일정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제 텔레그램방에서는 제 실시간 매매 포지션과 함께 참고하는 자료들을 열심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시우 트레이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적어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장에서 꼭 함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관점과 시나리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는 관점과 시나리오가 없다면 목표가, 손절가 등 그 무엇도 능동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차트 가격에 따라 흘러가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도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겠죠. 성공적인 투자는 깊은 인사이트와 철저한 분석, 유연한 대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응이 핵심이고 정말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장이 우리를 잡고 뒤흔들지더라도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그 중심부에 있는 AI와 블록체인,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방식을 놓고 새로운 경험을 이어나가야지만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간절하면 뭐든 이뤄집니다. 저 정시우 트레이더는 제 이름 세자 걸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